철학 24번째 시간은 헤겔 첫 번째, 그의 대표적인 저서 정신현상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라는 명성이 있는 만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구조와 개념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헤겔의 이름은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로 굉장히 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1770년부터 1831년까지 산 인물로 독일의 철학자로 큰 영향을 미쳤죠. 이 그림은 헤겔이 죽는 해에 그린 그림으로 매우 창백하고 안색이 나빠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겔에 대한 평가를 보자면 칸트 이전의 모든 철학은 칸트로 흘러들어와 독일 관념론이라는 호수에 고였다가 헤겔을 통해 흘러나왔고 이후 모든 사상의 원천이 되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칸트, 피이테, 쉘링 같은 독일의 관념론 철학을 계승하고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듣죠. 그 당시 헤겔이 살아있을 때에도 헤겔 학파가 생길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철학을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헤겔을 공부하려고 했을 정도였죠. 이후 철학이 큰 영향을 미치며 현대 철학자 마르크스부터 바디우, 지젝, 호네트와 같은 현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아직까지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신학교에 진학했다가 철학자 셸링을 거기서 만나게 되죠. 가정교사 생활을 거쳐 예나 대학의 시간 강사로 초빙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교수가 되었던 자신보다 어린 셸링에게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1818년에 베를린 대학교 교수가 드디어 되게 되는데 그의 강의는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같은 시간에 강의를 잡았다가 인기가 없어 한 학기 만에 폐강되었죠. 명성이 계속 높아지면서 베를린 대학교의 총장까지 맡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점점 건강이 악화되어 콜레라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헤겔의 대표적인 저서는 바로 정신현상학입니다. 부제로 의식의 경험에 관한 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식을 통해 여러 가지 경험으로 진리를 파악하여 가는 과정을 서술한 것입니다. 정신의 발전 과정으로 헤겔은 의식과 자기의식, 이성, 정신, 종교, 절제정신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서 정신이 감성, 오성, 지성, 이성으로 발전하여 절대정신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헤겔은 학문의 역할이 자연세계와 의식을 파악하여 그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책을 쓴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절대자의 의식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발전 과정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앞선 철학자 피이테와 셸링의 관념론에 영향을 받았고 피이테는 주관적 관념론을, 셸링은 객관적 관념론을 주장하게 되죠. 피이테는 먼저 자아의 주관을 통해 자연의 세계를 인식하기에 사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버클리와 비슷한 이야기죠. 우리가 자아를 가지고 사물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사물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아는 외부 세계와 마주하며 발전해 나간다고 보았죠. 반대로 셸링은 객관적 관념론으로 자연이 자아보다 더 선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연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며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하고 보았죠. 이러한 자연을 인간이 인식하면서 관념 자아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정신은 하나라고 보는 동일 철학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헤겔은 주관이라는 의식을 통해 세계를 파악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동시에 자연과 정신이 하나라는 것 또한 수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동일하게 보지 않고 개별자들이 대립하면서 발전하는 형태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의식이 다른 의식과 마주하며 발전 형태로 자연세계를 넘어 실제하는 절대적인 정신을 주장하며 절대적인 관념론의 입장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의식입니다. 의식은 대상과 분리된 주체의 활동입니다. 활동하기 전 의식은 대상에 대해 경험을 가져야 하는데 경험을 통한 의식은 감각적 확신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단순한 것, 개별적인 것을 그대로 감각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죠. 대상에 대한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확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감각은 대상의 일부를 파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감성을 통하여 지각하는데 감성은
사물의 보편적인 것을 인식하는 지각의 모습을 가집니다. 더 나아가 오성으로 사물의 관계, 법칙을 파악하고 개념의 작용으로 인식하게 되죠. 오성은 사물의 외적인 요소가 아닌 관계를 통한 내부 성질, 동일성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각을 뛰어넘는 인식이죠. 이러한 법칙을 파악하면서 대상에 대한 의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파악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자기의식입니다. 감각들에 대한 회의적인 비판을 거쳐서 순수하게 주관적인 인식에 이르게 되죠. 이것이 자기의식인데 대상의 본질이 자신이라는 것의 확신입니다. 의식의 대상에서 대상을 의식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식은 자기 확신을 갖기 위해 요구하죠. 단순히 대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상을 요구하는 의식은 대상을 사용해버리게 되면 자신의 만족에 그치게 되며 이내 사라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의 존재가 타자에 의해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죠. 또한 헤겔은 타자를 통해 자신의 자아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자기의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의식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자기 의식의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타자가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게 되면서 하나의 자기의 존재를 인정을 통해 실현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를 인정투쟁이라고 헤겔은 부르죠. 인정투쟁을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서 주인은 자립적 자기의식으로 대자적 입장, 타자와 마주하면서 자기 존립을 고수함으로 스스로의 본질로 하는 의식을 가집니다. 반대로 노예는 대타적 입장, 타자에 의해 가지는 입장으로 그 입장을 자기의 본질로 하는 의식을 가집니다. 여기서 주인은 자신의 삶을 살면서 노예를 복종시켜 노동을 하게 하죠. 여기서 노예는 사물을 노동을 통해 물건으로 바꾸면서 자기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종관계가 바뀌게 된다고 말합니다. 인정은 자신이 인정하는 타자의 인정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노예가 자기의식을 가지면서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주인은 진정한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주인은 노예가 하는 노동에 의해 의존하기에 주인은 노예의 노예가 되죠. 주인을 주인이게 하는 것은 결국 노예이기에 관계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결국 노예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죠.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가족 사이, 친구 사이, 직장, 학교, 사회에서도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행동하며 말 그대로 투쟁도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헤겔은 자신이 인정받으려면 타인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상호 인정을 말합니다. 서로가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관계가 발전하게 되죠. 인정투쟁의 과정에서 자기의식은 나의 의식에서 우리의 의식, 세계의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보편적인 사회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죠. 대상에 대한 의식과 자기의식의 통일체로 이를 이성이라고 합니다. 대상에 대한 의식은 대상만을 보았고 자기의식은 자신만을 인식하였으나 그 둘을 통일하는 의식의 일반성, 보편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함으로 이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성은 아직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자아의 상태에 불과합니다. 또한 관념의 형태에 의해 이성을 실제성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성을 통해 실제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실천적 이성으로 사회적 이성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보편적 이성을 자신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천을 통해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성의 단계임이 받아들여지며 단순히 관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회,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성은 발전하면서 정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 단계인 정신은 이성을 통하여 세계를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는 수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개별성과 보편성이 대입하면서 통일된 상태인 공통정신으로 세계를 의식하죠. 이는 객관적인 현실을 나타내는데 정신이 사회에 실현된 것입니다. 헤겔은 정신이 인륜성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칸트가 개인이 보편적인 원리에 따른 도덕법칙으로 자율성을 강조했다면
더 나아가 헤겔은 이를 비판하면서 개인을 넘어선 상위의 도덕 질서, 객관적인 공동의 윤리, 인륜을 말한 것입니다. 개인과 사회를 포함하는 공동체, 인류 전체로서 바라보는 그런 추구하는 윤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륜을 통해 사회의 도덕적 규범과 법 제도로 정신이 현실에 구현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대 정신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가지는 시대 정신, 가치는 점점 발전해가면서 더 나은 진보된 정신이 되기 때문이죠. 정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사는 사회, 국가, 세계도 변화합니다. 헤겔은 이러한 변화 발전이 대립 모순을 합치면서 후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한다고 하죠. 정신이 계속 발전하는 형식을 가지게 되면서 최종 상태인 절대정신에 다다르게 됩니다. 먼저 절대정신은 종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종교라는 특성 자체가 절대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절대정신이 직관되고 표상되는 단계인 종교를 거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순수한 사유를 자각하는 정신인 절대지에 도달하고 절대정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지는 사유와 존재가 일치하는 것이며 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절대성을 가지게 되며 전체성, 현실성, 체계성, 주체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정신은 스스로가 정신임을 자각한 정신이죠. 공간과 시간 속에서, 자연과 역사 속에서 상이한 단계를 거쳐 전개된 운동의 자기 전개이자 자기 실현의 과정을 정신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정신, 주관과 객관, 사유와 존재, 무한과 이완, 현실과 절대자의 세계인 모든 것을 통일하여 스스로가 자기 확신을 가진 정신이 바로 절대정신입니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대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감각적 확신에서 출발하여 감성 오성으로 의식을 나타내며 이를 의식하는 자기의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전하여 이성에 다다르고 이성은 정신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러한 과정은 서로가 서로를 대립하고 통일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절대지, 절대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단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단계로 단절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통일 과정으로 지속적으로 절대정신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헤겔의 정신형상학이었고요. 다음은 헤겔 두 번째, 변증법, 역사철학, 법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